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세민성형외과 원장 홍종우입니다. 일단 팔자주름이 깊으면 제일 보기 싫죠. 사실은 제 눈에 띄니까. 저도 사실 팔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좀 그랬는데, 이게 팔자가 깊어지면은 우선 이제 뭐 나이가 굉장히 들어 보이죠. 다른 부위보다도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라 그럴까, 밝은 표정이 안 보여요. 신술맞아 보인다든지 뭐 화가 난 표정, 뭐 이런 표정이 생길 수가 있죠. 사람들이 가장 팔자주름이 좀 생겼다 하면 그걸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상담할 때 대부분 뭐 원하신 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팔자주름부터 얘기를 해요.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주름 수술에 가장 원하는 부위 중에 하나긴 하다,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팔자주름이 게 뭐냐면, 코하고 입하고 입꼬리 주변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부위가, 여기가 그 유지인대라는 게 있는데, 이게 아주 타이트하게 피부하고 밑에 조직하고 붙여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부위는 피부라든지 무슨 조직이 처질 때 내려가지를 못하죠. 딱 받쳐주고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처져서 내려온 피부가 이렇게 거기서 뭉치는 거예요. 뭉치면은 이렇게 구겨져 가지고 주름처럼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처지면은 콧볼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, 입꼬리까지. 요 부위는 안쪽은 안 처져요. 여기는 처질 수가 없고.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내려온 처진 살이 여기서 뭉치니까 이게 튀어나와 보이거든요, 그 위쪽이. 그러니까 이제 필러라는 건 뭐냐, 비구선 내측 가운데 쪽 있죠, 요쪽으로 되는 부위에 필러를 채워줘 가지고 볼록 튀어나온 부위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이제 필러 시술이에요. 그러니까 필러 시술을 잘못 받는다든지 뭐 이러면 거꾸로 그 유지인대 쪽 내측 부위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위쪽 처져 내려온 피부 쪽에 그 필러가 스며들게 되면 오히려 더 튀어나와 보이거든요. 그럼 이제 팔자주름이 오히려 더 심해 보이고 부어 보이죠, 얼굴이. 그런 경우 이제 잘 놔야 되는데, 필러라는 건 이제 그 부위를 채워줘서 튀어나온 부위를 완화시켜주면서 이제 그 주름이 좀 시각적으로 없어 보이게 하는 방법. 그게 이제 필러 시술이고,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수술해서 리프팅 한다든지 뭐 실리프팅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당겨주면 여기 좀 펴지겠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, 팔자주름 때문에 하지는 않는데 어떤 병원은 이제 팔자주름 있으면 필러 대신에 그 채워주는 부위를 보형물, 그러니까 실리콘이라든지 뭐 고텍스 같은 뭐 보형물, 지방 이식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거기를 갖다 쏴줘가지고 좀 튀어나오게 해서 필러 같은 효과를 내주게 한다 그러는데, 이건 별로 좋은 수술 아니고요. 저는 안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거기 뭐 원래 귀족 수술이라는 거는 중안면이 꺼졌을 때 거기 이렇게 나오게 해줘가지고 얼굴에 볼륨을 주는 수술이기 때문에, 주름 때문에 그걸 하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. 팔자주름을 지방이식으로 없애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안 한다 그랬죠. 거기는 뭐 지방이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, 타이트하게. 그리고 흡수도 많이 되는 거고, 그다음에 이제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뭐 원숭이처럼 튀어나와 보이겠죠. 그런 경우는 크게 좋지는 않고요. 그냥 필러가 제일 만만해요. 우리가 그 지방보다는 굳이 하고 싶으면 간단하고 뭐 붓지도 않고 금방 활동할 수 있고, 지방 이식을 하는 건 뭐 아무래도 수술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별로고요. 제가 이제 리프팅 하는 경우는 리프팅을 해주는데, 사실은 안면거상술 리프팅에서는 팔자주름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. 이게 그걸 다 없애면은 얼굴이 이상해져요. 옆으로 팍 퍼져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당기게 되니까, 쉽게 하면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 45도 내지는 한 5, 60도 각도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, 그 다음에 코 옆에 여기 남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정고걸 조금 손을 벌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, 여기까지 박리를 해서 피구선까지 박리를 해서 그 위쪽에 튀어나와 보이는 부위를 오히려 지방을 좀 제거해줘 가지고 좀 빤빤하게 해준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거예요. 필러나 지방을 넣어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, 수술할 때는 오히려 이제 여기까지 피구선까지 박리를 해서 위쪽에 튀어나온 부위 지방을 좀 제거해주면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겨져 보이는 주름이 좀 완화될 수가 있다. 거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.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목거상이나 이마거상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번 하면 거의 두 번째 안 하게 되는데, 왜냐면 한 번은 대부분 만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안면거상술은 70% 정도 효과가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나이 들면서 좀 처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좀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죠. 그런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뭐 미니거상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당겨주기도 하고요. 젊은 사람은 이제 안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주름이 굉장히 이렇게 깊게 패이는 경우가 많아요, 얼굴에.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중안면거상이라고 있어요. 속에서 이렇게 여기서 좀 받쳐주는 수술하면 좀 펴지죠. 전체적인 안면거상술을 갖다가 할 때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중안면거상술을 해서 좀 올려서 이렇게 코 옆에 그 팔자를 좀 펴줄 수는 있다. 거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.
결론은 얘기하면 우리가 제가 이제 손을 얘기 좀 설명드릴게요. 이 팔자주름이라는 게 그 코 옆볼 거기서부터 비구선 코하고 거길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마리오네트 주름이라는 거 있죠. 그 입꼬리서부터 또 목턱까지 연결되는 이런 선이 있어요. 이게 하나 연결돼 있는데 그 부위가 처져서 이렇게 뭉치면 주름처럼 보이는 겁니다. 이게 수술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? 아까도 얘기했지만 45도 내지 60도 각도 이렇게 당겨주는 거기 때문에 굴독살 있는 데 있죠. 여기 턱 밑에 바로 여기 입꼬리 밑에 부분 거기가 처지면 심술보라 그래갖고 굉장히 그 화난 표정에다가 인상이 안 좋은데 얼굴도 각져 보이죠. 거기는 안면과상으로 거의 잘 되면 거의 90% 이상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그 선을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효과가 떨어진다. 그래서 수술이라는 거는 리프팅 하게 되면 안면과상술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없애려고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된다. 쉽게 뭐 원장님들도 뭐 상담할 때 얘기할 거예요. 이쪽 코 옆에 있는 것까지는 완전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얘기하죠. 해결이 잘 안 되는 부위입니다. 한 20% 정도밖에.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술하고 나서도 필러로 좀 터치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정 원하면 뭐 중안면과상을 또 한 번 더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팔자주름은 콧볼 옆에서 턱 밑까지 연결되는 선인데 밑에가 제일 효과가 좋고 위로 올라갈수록 효과가 떨어진다.